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네. 세계로 뻗어가는 시선 집중, 그리고 JB타임즈 홍은정 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 세계로 뻗어 나갔죠 이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매일 듣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좋은데 물론 안 가보긴 했습니다만 TV로 네. 보니까 되게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가끔 거기 얘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반장님은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 우리 JB가 늘 하는 얘기가 이 방송의 매력에 빠졌으면 10명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뻥튀기 5명. 아, 5명이요? 양심이지 5명이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구독료가 뭐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게 구독료 지불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을 사랑하신다면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3318님이 그제도 어제도 들리는 뉴스가 너무 시끄럽고 힘이 빠집니다. 오늘은 두 분 목소리로 듣는 좋은 소식 하나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마 그 지금 언급하신 그 내용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부득이 진행되는 상황이 그래서 아마 거의 그걸로 전부 다 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저희만의 시선이 녹아 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맹을 언급한 것에 미루어 볼 때 바이든 그 대목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를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XX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XX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란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역시 핵심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사실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발언의 주체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입니다. 근데 이 영상 기자단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기자단이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경위를 기술한 부분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정당한 취재 요청으로 간 영상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담은 영상에 무슨 진위를 따진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곧바로 이 영상은 풀 취재단이 찍은 영상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음에도 이후 브리핑에서도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발언해 해당 영상을 취재한 영상 기자들은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 떳떳하고 해당 자리에서 계속 풀단이 취재한 영상임을 인지시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보도와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논란이 일고 난 직후 대통령실과 기자단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대외협력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은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했지만 영상 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입장문이 좀 길었는데요. 네. 이 두 부분에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보죠.
영상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정당한 취재 요청으로 간 영상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담은 영상에 무슨 진위를 따진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를 해석하자면 취재를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를 직접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진위를 따지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영상에 다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은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했다는 대목. 자, 영상을 확인한 뒤에 비보도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러면 대통령실이 사실상 문제의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비보도를 요청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만의 추정입니까? 그러면 왜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했느냐 이런 비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세 갈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자가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서 영상에 담았으면 이걸 다시 확인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사실 관련은 그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원이라 이런 거라면 확인을 하겠지만 영상이 직접 담긴 거잖아요. 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둘째, 조금 전에 전한 영상 기자단의 입장 내용을 다시 보죠.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이 비보도를 요청한 게 기자들 입장에선 사실상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 확인을 거친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영상 기자들 입장에서는. 세 번째, 이미 알려진 대로 대통령실의 비보도 요청 외의 최초 해명은 사적 발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자, 이건 발언 내용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방증입니다. 간접 확인을 해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남는 문제는 사적 발언이므로 보도 가치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거는 기자 그리고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왜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했느냐라는 비판이 얼핏 보면은 타당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뭘까요? 통로가 뭘까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당사자들의 진술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물증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당사자들의 진술인데 당사자들의 두 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걸 그 영상에 담은 기자 진술이 지금 갈리는 상태잖아요. 네. 굳이 범위를 넓히자면 현장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들도 일종의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가까이 있었죠. 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비속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뭐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바로 옆에 계셨는데 못 들으셨다고요? 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황급하게 나오면서 제가 들은 것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네. 자, 이렇다면 진상규명 두 번째 경로로 가보죠. 그건 바로 물증 아니겠습니까? 그 물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들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상규명이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상규명 발언은 오랜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촉의 발로인지, 그렇다면 그 촉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말해서 규명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촉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 XX 발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그러면 수사에 한번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진술 거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일 수가 있어요. 네. 수사에만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하지만 이건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그 수사 주체, 검사 대 피의자 이런 게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주체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해왔던 바로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 회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6307님이 동맹을 깨길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 실수였다. 조심하겠다라는 한마디가 좀 어렵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장현성님은 진상 규명이 문제입니까? 지금 민생이 엉망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WH님은 누가 먼저 불을 질러놓고 우리 보고 끄라고 하십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반면에 임보트님은 명확한 단어가 아닌데 그걸 넣은 거는 왜곡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SM님은 비보도 요청을 했잖아요. 만약 잘못됐다면 정정 요청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정정 요청이 성립이 아직 안 되죠. 보도가 되지 않았으니까. 보도가 그죠? 되기 전에 있었던 네, 일이기 때문에. 예. 또 가을이님은 우리나라에서 조작됐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듣고 보도한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촌철님들의 반응이 뜨거운 이슈가 또 없었거든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의견 표명이나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더구나 또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시간 만에 해명을 하기를 이 XX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말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한번 지난 목요일 밤에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김은혜 수석이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 해명은 조금 달랐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다라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그 전에 그렇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뒤집은 거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어허. 하지만 이미 그 홍보의 최고 책임자인 홍보수석이 인정한 부분인데 왜 그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게 의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이미 그 인정을 해버렸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오는 게 오히려 그 순리상 맞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야당에게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스탠스를? 그러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답이 궁금해지는데요. 초롱님, 우리 국회를 향한 말이라면 최소 우리 국회에는 어제 대통령이 사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사실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가장 잘 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화자죠, 화자, 그죠? 네. 네, 그리고 진상 규명이라면 또 이게 최초 보도 전에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조금 퍼져 나갔는데 그걸 지금 또 밝히는 것도 진상 규명의 한 축이 될까요? 그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SNS 상에서 그러니까 해당 영상이 유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흘러나가게 됐는가? 경위 조사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의 지금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비속어 논란을 제2의 광우병 사태다. 야당과 언론의 정언 유착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보도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할 수 있었던 건 SNS에 이미 퍼진 영상을 인용한 거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정언 유착이라는 여당의 공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랑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또 다른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여파 어디까지 좀 미칠까요? 글쎄 정언 유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언 민주당이고 언은 MBC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제기했던 정황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 보도가 있기도 전에 이걸 언급을 했다라는 바로 그 하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하면 해당 영상이 그 언론사에 송출이 된 시간이 오전 6시 28분이고 네. 9시쯤이 되면은 반디캠에 이 영상이 이제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급속도로 SNS에 유포가 됐고 MBC 최초 보도가 나온 건 10시 지나서잖아요. 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반디캠에 뜬 걸 보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역정황이 성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디캠이라는 건 사이트가 아니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이 캡처된 부분이 그렇죠.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가고 뭐 그 당시에 약간 지라시 형태로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거를 인용한 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요. 따라서 MBC 보도가 있기도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알고 관련 입장을 낼 수 있었는가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해당 정보를 입수해서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루트는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시간도 충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촌철님은 풀 영상을 공개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뭐 제가 풀 영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게 공개의 가능할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이슈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도 거의 폭발하고 있는데요. 6248님 다 관두시고 민생이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지겹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관련해서 잠시 후 2부에서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부에서는 여야 반응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선집중 끝날 때까지 시선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오전 7시 45분경에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있었죠. 너무 안타까운 사고예요. 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일단 중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장 CCTV 분석 결과 한 남성이 1톤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려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에 곧바로 화물차 부근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았다고 하거든요. 네,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대피도 힘들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 현장 영상이 정말 너무 무섭던데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나 짚을 건 왜 이런 대형 화재가 자꾸만 생기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화재의 직접 원인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구조적인 문제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달 전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소방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곳에 대해서. 그런데 24건의 지적이 나왔다고 그래요.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매장 주변 화재 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 등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현대 아울렛 쪽은 지적된 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유성소방서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지적된 사실을 모두 다 개선을 했던 건지는 검증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범위를 조금만 좀 더 넓히겠는데요. 네. 이런 대형 화재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소방 안전 점검이 6월에 있었죠. 네. 6월 이전에 대형 화재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가 24건이 지적이 됐다라는 이 현실.
사실은 이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그 화재 사건이 있었다면 소방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라도 알아서 단속을 하고 알아서 점검을 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방 안전 점검이 되고 나서야 24건 지적을 받았다. 어찌 본다면 또다시 캐캐묵은 표현이지만 더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것,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그리고 또 유해한 연기를 빼내는 제연 설비가 주차장 일부에만 설치돼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발 또 다른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모든 시설의 곳곳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들러봤으면 좋겠어요. 인명 피해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 정말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 그 마음 전하면서 오늘 JB타임스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